안녕하세요. 비트쌤입니다. EBS 파이널 3회 문제풀이를 시작할게요. 자, 문제 1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화질이 약간 선명도가 떨어지지만 잘 보아주시기 부탁드릴게요. 1번은 먼저 안에 걸 보니까 10의 3분의 1승이고요. 그 다음에 바깥을 보니까 3 로그 2가 되겠네. 그러면 얘하고 약분되니까 10의 로그 2승이죠. 그럼 바로 2가 정답.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미분해달라는 얘기겠지? f 프라임 x 조사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4x가 됐고 플러스 2. 그럼 f 프라임 2일 때 값은 4, 3, 12, 8, 2, 6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같이 볼게요.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그러니까 둘이 1일 때 값이 서로 같아야 되잖아. 그럼 x가 1일 때 a 플러스 2가 됐고 1 들어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나요? 그러면 a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같아야 된대. 그러니까 2a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볼게. 먼저 우리가 보면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은 a 마이너스 b의 전체단 3승 플러스 3ab의 a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래서 따라서 이거 제곱을 통해서 곱을 안 하면 되겠어요.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9분의 4가 되고요. 따라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9분의 5가 되겠네요. 9분의 5. 따라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은 18분의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대입할까요? 3분의 2의 3승 플러스 3 곱하기 18분의 5 곱하기 3분의 2 뭐 이런 식이 되겠네. 약분되고요. 9분의 5가 뺏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27분의 8이고 얘가 9분의 5고 따라서 27분의 8, 3, 5, 15 그럼 27분의 23, 3번이 정답이군요. 계속해서 문제 다음 페이지 5번 문제 볼게요. 5번 이 정도 놓을까? 서로 다른 세 수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아마 요 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얘기는 결국에 이 B는 왜 이렇게 두껍지? 잠깐만요. 이 B는 뭐와 같다? A와 C와의 합과 같다라는 거 하나 체크. B, C, A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은 C의 제곱은 A, B의 곱과 같구나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문제는 서로 다른 세 실수, 세수 A, B, C. 자, 이렇게 나오는 여기 또 있구나. 식이 3개 나와야 되잖아.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A하고 C의 합은 얘는 이 B는 A하고 C 합이니까 3-B와 같겠네. 그럼 3B가 3이니까 B는 1이 되는군요. B가 1이 된다. 자, B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C의 제곱이 A와 같아져야 되는구나. 여기다 대입해보니까 C의 제곱은 A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B가 1이면 A와 C와의 합은 또 몇이 되냐 봤더니 2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A는 2-C가 되니까 다시 대입. C제곱은 2-C.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C 플러스 2에 C 1 뭐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C는 마이너스 2 또는 1인데요. 아까 B가 1인데 서로 다른 세수라고 그랬었잖아. 그럼 얘는 안 되는 거네. C는 마이너스 2군요. 그럼 A는 4가 되고 A는 4, C는 마이너스, B는 1이고요. 제곱하면 16, 21이 정답이겠네. 그래서 보기 5번이네요. 요 제곱의 합은. 6번으로 갈게요.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뭐 느낌상으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제로의 값을 계산한다. f 1 플러스 제로의 값의 절대값을 계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제로는 이쪽에서 오는 값이고 이렇게 되니까 절대값은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 플러스 제로는 이렇게 오는 값이니까 2로 가네요. 그럼 얘 절대값의 극한값은 보기 4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이제 문제 계속해서 7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1-fn의 n제곱근 중에서 1-fn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 왜냐면 0이면 실근 하나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얘가 양수면 1-fn이 양수면 실근은 2개. 음수가 되면 실근은 존재하지 않고 뭐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야 될 것 같고 이 실근의 개수 1-fn의 n제곱근 중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n 플러스 1이라 하자고 그랬어.
근데 F2는 0보다 크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3, 4, 5의 최대값을 계산하래. 그러면 F2의 값이 0보다는 크니까 1인 경우를 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겠네. 그러면 이제 따져봅시다. 지금 문제는 이제 이 값이 어떻게 되냐는 거에 따라서 얘가 실근을 몇 개 갔는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F2가 그냥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적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 경우에 F3의 실근의 개수는 1-F2의 실근의 개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 값의 부호를 생각해야 돼. 근데 0보다 크거든? 0과 1 사이 값이니까. 그럼 F3은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나? 2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따질 수 있겠네. 그지? 양수에 대한 n제곱근이니까. 제곱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 2개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1-F3 들어가니까 보면 -1이 되잖아. 0보다 적네. 그러면 x를 3번 곱해서 -1이 되는 제곱근이 되는 거니까 F4는 실근의 개수 1개니까 1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F4 그러면 얘가 1이니까 0이 되잖아. 그러면 뭐 0이기 때문에 F5는 당연히 몇이야? 그러니까 x를 4제곱해서 0이 되는 x, 실근 1개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 경우에 F3, F4, F5의 값은 계산한 대로 4가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얘보다 큰지 적은지는 또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까만색으로. 이번에는 F2가 1일 때 해봐야 될 것 같아. 1일 때. 그러면 1-F2 그러면 얘는 0이 되는 거네. 그러면 x제곱해서 0이 되는 x니까 실근 1개. 그러면 1개 나오니까 또 2일이 돼서 1F3 하면 또 0이 되니까 x3승에서 0이 되는 실근의 개수. 이게 F4가 되는 거지. 요 1개. 1-F4. 그러면 또 1이니까 0이 돼서 더 할 것도 없네. 그럼 얘 4승에서 0이 되는 실근의 개수니까 얘도 1개. 이렇게 돼서 얘 합은 이 경우에 4가 나왔는데 얘는 3이 나오겠구나. 자, 하나만 더 해도 될 것 같아. 세 번째, F2가 1보다 큰 경우예요. 그럼 1-F2는 0보다 적은 값이 나오겠네. 그럼 x 제곱해서 0보다 적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x가 0보다 적은 실근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네요. 따라서 1-F3은 1이 되죠. 그럼 x 3승에서 1이 되는 실근의 개수니까 홀수 제곱근 1개가 되고요. 1-F4 또 0이 되네요. 이때는 실근의 개수가 1개 있잖아. 4승에서 0이 되는 거. 그게 F5니까 1. 그럼 얘는 2밖에 안 돼요. 그럼 최대는 나올 수 있는 값은 4가 최대가 되겠구나.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 자, 문제 8번으로 갔습니다. 8번 볼게요. 또 다항함수 fx와 gx가 이제 다항함수인데 다음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요 식에서는 f1이 x에다 1 집어넣으면 얘 0 되니까 g1과 같다는 거 알 수 있고, 또 f'x는 미분하면 3gx가 되겠고요. 뒤에 건 미분하니까 g'x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이게 상수니까 f'x를 구하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g'x는 2x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은 정리가 됐고, 그러면 f'0을 구해라 라고, f'0이 3일 때 f'1을 구해라 그랬네요. f'1이 뭔데? f'1을 여기다 1 집어넣어 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f'1은 3g1 플러스 g'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f'0이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문제에서 알려준 거 f'0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f'0이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우선 정리해 볼게. f'0 들어갔어요. 그럼 3g0 플러스 g'0 이렇게 되는 거네요. g'0 근데 g'0은 알 수 있잖아 우리. 0이네요. 그럼 따라서 f'0이 마이너스 3이고 3g0이고 얘는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따라서 g0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면 g'x가 2x니까 gx는 부정적분을 구하면 되잖아. 그럼 x제곱 플러스 c인데 c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gx는 이렇게 구했구나. 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f'1은 3g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 되고요. g'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2가 되네요. 그래서 얘의 값은 그냥 간단하게 2번이 정답이었던 문제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8번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문제 이제 9번으로 갈게요. 9번으로.
자, 9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2분의 3 x승과 y는 2x가 만나는 두 점. PQ가 있고요. x축에 한 점 R이 있고 R과 직선 y는 2x상의 거리가 h고 이때 삼각형 PQR의 넓이가 루트 5일 때거든. 그러면 이제 R과 직선상의 위치가 h고 그랬거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 있을 때 이 값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 P는 지금 보니까 P, 이거 2분의 3의 P승이죠. 선생님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쪽에다 쓸게요. 내가 P, 2분의 3의 P승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Q는 Q, 2분의 3의 Q승이죠. 뭐 따지고 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요 점이 Q, 2의 EQ가 될 것이고, 요거로 연관할 수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y는 2의 x승 위의 점이니까 p, 2p일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r은 좌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뭐 t, 0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여기에서부터의 거리가 나와 있는데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거리는 뭐 h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거리 h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직선식이 2x-y = 제로고 t, 0까지의 거리 d 얘를 우리가 h라 하자 그랬으니까요. h라 하자 그랬어. 그러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루트 5분의 t 양수니까 2t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 아, 그럼 h는 요 값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식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서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잠깐만 선생님하고 이렇게 분모는 통분된 거 통분이 아니라 이제 곱하기가 된 거잖아. 이 식 한번 봐봐. 얘가 2의 P승하고 2의 Q승을 곱한 값이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도 좀 비슷하게 나왔지. 2의 P승, 2의 Q승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결국에 자, 요 내용만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서 보시는 건데요. 요 내용만. 이게 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지? 자, 요 내용은 지금 선생님 보면 2분의 3Q 하고요. 2분의 3의 Q승하고 2분의 P의 Q승 2분의 3의 P승이죠. 미안. 2분의 3의 P승과의 관계를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 그럼 2Q승분의 3P승 2P승 맞네요. 이거 뺀 거네요. 한번 해볼까? 얘가 2의 Q승이고 3의 Q승이고 빼기 2의 P승이고 3의 P승이거든. 그럼 통분하면 2의 P 플러스 Q승 되고 2P승 곱하기 3의 Q승 3P승 곱하기 2의 Q승이죠. 그러니까 요 내용이 나오죠. 아, 그러면 얘와 얘를 뺀 거구나. 그죠? 자, 그러면 y값끼리 뺀 거네요. 얘 y값에서 얘 y값을 뺀 거예요. 얘 y값에서 얘 y값을 뺐고 거기에 h를 곱했다? 그러면 여기 삼각형 넓이 나온 거 PRQ요. PRQ. 요 삼각형의 넓이 내는 걸로 해서 문제가 정리가 될 것 같아. 그지? 요 삼각형의 넓이를 내는 것으로서 문제가 정리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한번 넓이 내봅시다. 우선 밑변의 길이가 뭐로 해야 하는 게 좋을까? 자, 넓이 사선식으로 넓이 내보죠. 뭐 삼각형 PRQ? 아, 이거 잠깐만요. 삼각형 PRQ 넓이는 2분의 1의 절대값 T0. 아까 선생님이 일부러 요렇게도 썼지만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P, 2P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Q, 2Q. 그 다음에 다시 T, 0 쓰고요. 사선식으로 넓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T 곱하기 2P. 이거 절대값 붙여야 되는데 T 곱하기 2P. 근데 다 양수니까 절대값 없어도 되겠다. 그지? T 곱하기 2P니까 2PT. 그 다음에 2PQ 이렇게 나오네요. 2PQ. 그 다음에 이렇게 끝. 빼기 0 2PQ. 그 다음에 2QT 이렇게 되겠네요. 2QT. 사선식으로 넓이 냈는데 다 양수기 때문에 그냥 이 안에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구나. 잠깐만요. Q가 더 큰 값이죠. 이 PQ는 없어지네. 그죠? Q가 큰 값이니까 우리가 나올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Q가 앞으로 써서 나오면 되니까 2분의 1에
ET 쓰고 Q-P 이렇게 되겠다. 그죠? 약분되네요. 이 값이 몇이라고 했나 봤더니 루트 5래요. 루트 5. 아, 루트 5가 됐구나. 그러면 문제에서 거기가 정리가 끝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Q-P는 우리가 알게 된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갖고 와봐봐. 이 식이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게 얘가 얘라는 거야. H 곱하기 얘라는 거야. H 곱하기 얘야. 이거 불필요한 것들은 지워버릴게. 요거는 뭐 지금 선생님 보니까 거의 필요가 없어요. 이제 증명하느냐고 한번 해본 건데, 자, 그러면 결국에 아까 선생님이 여기 얘기할 때 2분의 3에 요 2분의 3의 Q승이 2Q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얘는 H 곱하기 얘가 2Q고 얘가 2P였거든. 그러면 2H 곱하기 Q-P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이야. 자, 그러면 아까 H를 뭐라고 썼냐면 루트 5분의 2T라고 썼거든. 2 곱하기 루트 5분의 2T. Q-P는 T 곱하기 Q-5가 아니 미안 T 곱하기 Q-P가 루트 5니까 Q-P는 T분의 루트 5구나. 그죠? 되게 간단해지네. T 약분되고 루트 5 약분되고 2는 4. 그래서 정답은 보기 4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10번 문제로 바로 갈게요. 자, 가를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x가 a라는 a, b 곱해서 0이 아니라고 하니까 0이 아닌 어떤 극한값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fx는 x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네요. 아, 그러네. fx가 x라는 인수가 있었던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x-2라는 인수도 있는 거고, 그럼 여기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근데 얘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근데 사실은 만약에 1이 들어가면 분자가 0이 되는데 분모가 뭐 어떤 수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든지 뭐 그래도 하여간에 얘는 0인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0분의 0은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알았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에 x-1의 제곱의 형태의 어떤 식이 있는 거야. 여기가 x-1이면 얘가 약분되거든. 근데 이제 약분되면 1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0분의 1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지. 아, 그렇다면 요 식이 x-1의 제곱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fx는 x 곱하기 x-에 여기가 x-1의 제곱의 형태의 식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a, b의 곱을 계산하라고 그랬네. 그러면 이제 가의 경우에서 대입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이거 지워지잖아. 그리고 0 들어가면 마이너스 2, 얘는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네. 자, a가 마이너스 2인 거 알았고요. 그냥 놔둡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x-2가 지워지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나의 경우로 b를 알 수 있는데 2가 됐고 이쪽은 1이 되겠네. 2 집어넣으면. 그래서 b는 2가 되네요. 그래서 ab의 곱은 b 2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아, 2분의 1이구나. 2분의 1. 선생님 뭘 잘못했나 봐요. 잠깐만요. 아,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쏘리. 다시 할게요. 괜히 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좀 했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릴게. 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편집을 안 하고 막 풀기 때문에 fx는 다시 할게요. 자, 가의 경우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를 쓰니까 x 곱하기 x-2에 x-1의 제곱이고 x 이렇게 된 거지. 그럼 0 들어가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0 들어가면 1이 되고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a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나의 경우에는 리미트 x가 2로 간대요. 그래 놓고 fx는 아까와 동일하게 이렇게 됐고 여기 x-2니까 얘가 약분됐죠. 2 들어가면 분모 2가 되고 분자는 1이 되네요. 그래서 결국에 2분의 1이 되네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플러스 2분의 1이 됐습니다. 둘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보기 3번이 정답이었던 문제. 10번 정리해드렸고 11번으로 갈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SN이라 하자 그랬으니까 정적분에 대한 얘기인가 본데, 이참수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요. 기울기가 n인데 y절편도 n인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그럼 이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건 이런 넓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정적분 값의 표현인데 수열의 식으로 나왔네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N이라 하자. 그럼 얘가 SN이 되는 거지. 근데 AN은 SN 플러스 1에서 SN 뺀 거에서 6분의 1 한 값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은 등차 수열 B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이런 식의 식을 갖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간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상수 P의 값을 이제 맞춰 나가는 거죠. 뭐 그러면 얘하고 얘의 교점의 X좌표를 어쩌고저쩌고 그랬습니다. 그럼 식을 한번 써볼까요? 교점이라고 하는 게 X의 X 플러스 1에서 얘를 뺀 거잖아요. 빼면 0이 되는 거잖아요. 교점은. 이렇게 바로 갑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NX 나오고요. 상수항 마이너스 N이 나오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X는 N 또는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그럼 가에 들어갈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직선과 곡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N은 그랬거든요.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1부터 N까지의 경우인데 SN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N까지 직선이 위에 있잖아. 그러면 직선식에서 곡선식을 빼는 거죠. X제곱 플러스 X dx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이건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n하고 마이너스 1이 얘의 접점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 6분의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니 절대값 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n 빼기 1이니까 n 플러스 1의 3승이 되겠군요. 이렇게 넓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식 작성이 됐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나에 들어갈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AN이 나왔는데요. AN이 2분의 n 플러스 2고요. 이때 BN을 얘기를 했는데 BN이라고 하는 게 지금 BN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식은 이거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그걸 여기다 써볼게. AN 더하기 N 플러스 P죠?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BK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BN을 구해야 되는데 N1은 1이고 BN은 등차수열이라고 그랬지. P1이 P 플러스 4라고 그랬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BN은 그러면 BN에다가 BN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BK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1번째 항까지 BK를 빼는 거구나 라는 거지. 그냥 해봅시다. 그러면 여긴 AN 플러스 N 더하기 P가 되는 게 맞고요. 여기는 AN-1 더하기 N-1 더하기 P가 되는 거가 맞겠네. 그럼 N은 우선 없어지고 P도 없어지는군요. 따라서 AN 빼기 AN-1하고 플러스 1이 모양으로 나오겠어요. 자, AN에서 AN-1을 뺀 값이 나왔는데 이건 어디서 계산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여기 있다. AN이 얘죠. 그대로 써볼게. 2분의 1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얘가 되고 얘는 2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이 되는군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래요. 그러면 얘 공통인수는 n 플러스 1이니까 바깥으로 뺐고요. 2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2도 2분의 1도 바깥으로 뺄걸. 잠깐만요. 2분의 1도 바깥으로 빼서 두 식을 좀 정리해보면 여기가 n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n이 되네요. n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없어지고 2니까 얘랑 또 얘 약분돼서 없어져서 이 식은 n 플러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결국에 Bn은 n 플러스 2라는 것도 알게 됐네요. Bn은 n 플러스 2다. 자, 이제 P 값을 구해야 되는데 P는 어디서 구해야 되노? 여기서 보면 B1이 P 플러스 4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P도 구하면 되니까 B1은 3이네요. 따라서 P는 마이너스 1이다. 자, 다 구했어요. 자,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뭔가 봤더니 가라에 알맞은 수를 A, B라고 하자. 그럽니다. 가라에 알맞은 수. 가라에 알맞은 수. 가도 마이너스이고 라도 마이너스 1인데 가라에 알맞은 수를 A, B라 하자 그래놓고 A, B의 곱은 그러면 1이란 얘기를 할 수 있고 나에 들어갈 식이 FN이군요. 얘가 FN이네. 얘가 FN이고요.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함수 다에 들어갈 BN이니까 얘가
GN입니다. GN.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GAB, 그 다음에 FAB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G1분의 F1을 구해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G1은 여기 들어가니까 3이 되고, F1은 여기다가 F1 몇이에요? 여기다 그냥 계산해서 내려갈게요. 6분의 8이 되는구나. 그러면 3분의 4가 되겠네요. F1은 3분의 4예요. 전체 계산하면 9분의 4가 정답이 됐나봐. 자, 그럼 보기에서 9분의 4를 쳐주시면 되겠네요. 보기 4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계속해서 문제 12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제곱차항이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2점에서 만나고 PQ의 길이가 루트 5.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알려주는 내용이겠지? 두 점에서 만나는데 PQ의 길이가 루트 5고요. 곡선 위의 점 Q에서의 접선이 점 P를 지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닫힌 구간 0,5에서의 최소값은요. 이것도 얘기해주고 있는 거네. 닫힌 구간 안에서 최소값이 0이라고 그랬고 그때 최대값을 계산해서 답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3차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면 접선이니까 어디를 접하고 지나갔다. 그러면 Q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는데 둘의 길이는 루트 5고요. 그 다음에 둘의 간격은 1이라고 얘기한 거네요. 둘의 간격은 1. 그럼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죠? 뭐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PQ의 위치에 따라 좀 다르겠지? 뭐 이렇게 그려졌는데 접하기를 이렇게 접했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Q에서 접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되겠네. 여기가 Q고 여기가 P고. 그죠? 그럼 길이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뭐 그렇군요. 자, 그러면 결국에 y좌표의 차이가 요 간격은 1이잖아. 요 간격은 1이고 요 간격은 2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F3에서 F1을 뺀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 같이 2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경우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죠? 자, 직선의 기울기가 2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있고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 잠깐 지우고 지금 문제 다시 볼게. 그러면 그림을 먼저 잠깐 그려볼게. 이것도 뭐 이건 여기다 갖다 놓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기울기가 2일 때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울기가 2일 때, 즉 그림을 상태를 보면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 선생님 그려 보시면 이렇게 그려졌는데 그림이 그지 같습니다. 여기가 P고, 여기가 Q고, 여기가 Q, 여기가 P일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간격은 1이니까 이때 기울기는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fx에서 2x 플러스 k하고 만나는 점이 pq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자, 그러면 2x 플러스 k 넘겨주면 fx 빼기 2x 마이너스 k가 3일 때 접하고요. 2일 때 만났거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fx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죠? x 마이너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2 플러스 2x 플러스 k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네. 자, 그러면 극대 극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니까 f'x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하고요. 미분하는 거죠.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2x의 제곱 3x의 제곱이 되나요? 2x의 제곱 3x의 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x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8x. 다시요.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x. 아니구나.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10x하고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16x가 되고요. 상수항은 12 9 3 2가 있죠. 그럼 이거 합해서 23이 되는구나. 23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미수분이 잘 안되니까 판별식 잠깐 볼게요. 8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23 64 69 0보다 적네? 그럼 얘는 판별식 0보다 적어요. 판별식 0보다 적어서 따라서 f'x는 0보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크다. 증가함수네. 그러면 이 함수는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하고 다르게 막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고 직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지나가서 만난 점이 2점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 거니까
최소값은 0일 때 가져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제일 작은 x일 때 0 들어가면 9가 되고요. 0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k인데 최소값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k는 18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fx가 이제 구했는데 얘가 18인 게 됐거든요. 그래서 얘가 18이에요. 그럼 최대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5일 때 값이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는 f5. 5 들어가면 2의 제곱 4, 5 들어가면 3 더하기 5, 20 더하기 18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12, 18, 30, 40. 그래서 최대는 40이구나 라는 게 됐네요. 그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40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큰 값이 여기서 다른 경우에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른 경우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한번 해볼게. 두 번째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때. 그러니까 y는 fx하고 누가 만나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만나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fx 플러스 2x 마이너스 k가 역시 3에서 접하고요. 2에서 만나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fx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역시 미분을 해야죠. 미분을 하면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가 됐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 됐고 마이너스 2고, 자 그래서 3x의 제곱 아까와 같이 나오고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6x가 나오고 상수항은 6, 12, 9 빼기 2 그러면 19가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판별식 근의 공식을 구해야 되겠네.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57이 되나요? 그러면 3분의 8 뿔마 루트 7이 되는 거지. 잠깐만요. 루트 7. 플러스면 그럼 이제 이 함수식의 값은 0일 때, 5일 때 3분의 8 마이너스 루트 7 다 구간 안에 있는 값이어서 지금 극대가 3분의 8 마이너스 루트 7일 때 가질 것이고 극선은 3분의 8 플러스 루트 7일 때 같겠네. 이거 대입하기는 좀 그런데 잠깐만. 근데 지금 그림은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x는 2가 여기거든요. 이게 x는 3이고 그럼 3분의 8 마이너스 루트 7은 루트 7이 2보다 큰 숫자잖아. 그럼 얘가 3분의 5. 얼마가 되니까 극대인데 2보다 작네요.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죠? 이 그림하고 극대는 2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이 극대를 갖는 값이 2보다 적은 값이야. 그래서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은 잘못된 거니까 답이 요 40밖에 나올 게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12번 정리해 드렸네요. 자, 이제 13번을 같이 볼게요. 13번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루트 x 위의 점 x좌표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점 a.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점 a를 지난대. 여기가. 자, 그리고 수직인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라고 하고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 내용 그대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좀 간추려서 보면 3분의 ab의 길이가 2 이상의 자연수를 k라고 할 때, 여기의 길이를 얘기하는구나. 그죠? 요게 2 이상의 자연수를 k라고 할 때, 이때 세 점 A, C, D를 각각 AK, CK, DK라고 하자. 그래 놓고 CK, AK. 그러니까 요 길이 얘기하는 거구나. CA를 CK, AK분의 그러니까 K로 바꿔서 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CDK 요걸 구하라는 거구나. CD분의 1. 됐어요. 자, 하여간에 뭐 내용은 이해했으니까 여기서 좌표를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해볼게. 그럼 선생님 여기는 A,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할까? 빨간색으로. 여기가 A, 루트 A가 돼야 되겠네. 역시 이 좌표도 y는 a고요. 마이너스 a분의 1 플러스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문제집 구해달라는 거 CA, 요거는 A가 되는 거네. A.
A가 되는 거고, 근데 요 AB의 길이를 K라고 하자고 그랬었잖아. 그럼 AB의 길이는 K인데 이 식에서 보면 루트 A에서,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자 하는 얘는 루트 A 플러스 A분의 1 빼기 1이 K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거 CK AK분의 1, 얘는 A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K DK분의 1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죠? 얘는 얘가 루트 A니까 루트 A가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1과 만났을 때의 요 X좌표가 바로 CD의 길이가 되는 거지. 자, CD의 길이를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 X분의 1은 1 마이너스 루트 A가 되고요. 따라서 X는 1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이 되겠구나. 1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자, 다음 같아졌어요.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했던 성분 CK AK분의 1 마이너스 성분 CK DK분의 1은, 요건 X좌표가 이러니까 요거 역수잖아. 그러니까 요거 역수 써야 되고, 여기는 얘니까 A분의 1이 됐고, 마이너스 얘 역수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를 써야 되는구나. 근데 이거 많이 보던 건데, A분의 1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1이지. 아까 A분의 1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이거 K거든요. 아, 이 식이 K군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 식이 K란 말이야. 끝냅시다. 뭐라고 나오나? 시그마 K가 2부터 12번째 항까지 K를 구해라 이런 얘기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2번째 항까지 K에서 1을 빼면 되죠. 따라서 2분의 12의 13에 1을 빼는 것이다. 그럼 약분하면 6이 되니까 6, 38, 78에서 1을 빼는 거군요. 그럼 답은 77이 나오겠습니다. 보기 4번이 정답. 자, 그래서 13번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14번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할게. 14번 볼게요. 50이하의 장수 n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직선 y는 탄젠트 6분의 n 파이 x가 존재하는 기울기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이렇다는 거야. 근데 6분의 n 파이는 실제로는 이제 2파이가 되려면 n이 12일 때까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동경을 원으로 그렸을 때, 그죠? 원으로 그렸을 때 동경이 12등분이 되는 거지. n분의 6파이. 그러니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면, 좀 삐뚤. y축이면 얘가 12등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6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잘라주면 30도씩 잘라주면 되겠다. 그지? 한번 잘라볼게. 지금 삐뚤하게 그려도 제대로 잘 놓여서 너무 감사. 그지? 야, 이렇게도 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놓일 수 있겠고요. 대칭 되게. 드디어 이제 그리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 참. 뭐 그리를 잘 그려야 되는데. 네, 잘 그렸어요. 잘못 그렸고요. 자, 선생님 그림이 약간씩 삐뚤어지긴 했는데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12등분했어. 그러면 이제 코사인 60도, 아니 코사인 30도, 코사인 60도, 코사인 90도는, 아니 탄젠트 잠깐, 탄젠트 30도, 탄젠트 60도, 탄젠트 90도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요 선은 존재하는 선이 아닌 거지. 기울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탄젠트 얘가 몇 도가? 120도, 150도, 180도 이렇게 오는 거죠. 물론 탄젠트 230도 안 되니까 이거 두 개 없어지고요. 요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12등분 중에서 두 개 빼고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요렇게 등분이 되어 있는 탄젠트 함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 위의 점 x좌표가 코사인 6분의 n파이 점을 an이라 하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a1이 되고 여기가 a2, 여기가 a3인데 없는 거지. 그럼 여기가 a4가 되고요. A5, A6, A7, A8, A9인데 없어요. A10, A12, A13이 되는 거지. 아, 여기가 11이고 12예요지. 참 미안. 여기가 12, 여기가 11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BN은 이렇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AN, BN을 이었더니 원점을 지난대요. 그러면 결국에 B1은 뭐가 될까?
코사인 2분의 파이, 콤마 사인 2분의 파이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럼 얘도 여기 있는 거네. 얘가 여기 있는 거네. 근데 여기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안 와야 되지. B2는 코사인 2파이, 콤마 사인 2파이가 되네. 아, 여기가 B2가 되는 거군요. 여기가 B2가 될 수 있어요. B3 한번 가볼게. B3는 n의 3승이죠. 아니 3의 제곱 9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9파이가 되고 여기 사인 2분의 9파이가 되는데 결국에 4파이 두 바퀴 돌고 다시 90도니까 이쪽 또 오는 거구나. 아, 알았다. 그러니까 B2는 여기 있고 B1은 여기 있고 B2 여기 있고 B3 다시 1, 2 가고 B4 1, 2 가고 이런 거지, 그지? 근데 아까 존재하지 않는 거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선분이 이어졌다면 지금 이 점에서 이 점을 이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A6이 됐다가 다시 10이 들어가서 A6 되고 A18이 되고 A 몇이 돼? 30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거구나. A42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이때 n의 값의 합은 n의 값의 합은 6, 18, 30, 42가 되는 거군요. 따라서 요거 72가 되고 요거 24가 되나요? 합하면 96이 나오겠다.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동경을 우리가 나타낼 때 원이 이렇게 있고, 그죠? 반지름이 r이 원이면 다 아시겠지만 선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동경의 위치가 여기 있고 각이 세타면 이때 좌표 P는 반지름이 r일 때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임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문제의 풀이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건 요 정도 설명만 하고 맞게. 자, 이제 문제 15번으로 가야 되겠어요. 15번. 자, 15번 문제를 풀어볼게. 1보다 큰 정수 a에 대하여 fx는 xx-1, gx는 다음과 같은 3차 함수일 때 h1x는 x가 1보다 적을 때는 fx를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gx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리라 하고 h2x는 지금 반대로 1보다 적을 때는 fx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1보다 커나 같을 때는 gx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라고 그랬네. 그러면 이제 h1x하고 h2x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fx는 지금 하나씩 샘플링해서 가보자. 크게 그렸나? 잠깐만요. 오케이. 자, fx를 먼저 우리 조그맣게 그려볼게. fx는 다음과 같이 여기가 0이고 1이고. 자, gx는 좀 불편하긴 하긴 여기다 그냥 하자. 그럼 얘가 0이고 1이고 a 이렇게. 근데 a가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돼서 0, 1, a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h1x는 x가 1보다 적을 때는 fx를 그려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리라는 거지. 1보다 작을 때는 이 부분을 그리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리래. 그럼 gx의 절대값의 그래프니까 잠깐 gx의 절대값의 그래프니까 여기 조금 연장하고요. 여기가 a가 있다고 가정하고 gx의 절대값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1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형태로 그려지겠네. 그치? 그 다음에 h2x는 1보다 적을 때는 fx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리래. fx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졌던 거니까 다음같이 이렇게 왔다가 그대로 왔다가 이 부분이거든요. fx 이 그래프의 절대값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그 다음에 1보다 커나 같을 때는 gx를 그대로 그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다음 함수가 됐어요. 이게 바로 y는 h1x, y는 h2x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 자, 그런데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최대값을 ik라고 하자. 구간 k가 k 플러스 1에서부터 요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요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네. 그러면 x가 0보다 적을 때는 둘 다 어디가 있나?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예요. 빼면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유래프는 x가 0일 때까지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0과 1 사이에서는 h2x가 이거거든.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이 값을 요 식을 h2x가 갖는 식에서 마이너스 h1x니까 결국에 h2x의 2배가 되겠지. 구간 0부터 1까지는 h2x의 2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로 나누면 그대로 h2x의 그래프의 모양이 그려지겠지. 여기까지 1까지.
그 다음에 다시 밑에서는 h2x 얘에서 얘를 빼는 거거든. 지금 선생님 표시해 볼게.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러면 요것과 같아지죠. 2로 나누니까.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a보다 클 때는 둘 다 양수니까 0이 돼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함수가 바로 y는 2분의 h2x 빼기 h1x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대값을 ik라 하자 그랬거든. 근데 이제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k부터 k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계속 0이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대로 이게 맞춰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k가 마이너스 1까지는 0이 됐을 거야. 요게 k 값이야. 지금 선생님 보면 지금 얘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 있을 때는 다 0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가 조금 더 앞서서 이렇게 될 때까지는 k가 0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k 값을 위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이구나가 된 거야. 0. 아, 0이구나. 이렇게 0으로 왔어. 자, 그다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얘가 전진을 하잖아. 잠깐. 얘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을 하면 이때는 최대값이 바로 요 라인과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얘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지. 그럼 언제까지냐? 얘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일 때까지가 그렇게 갈 것 같아. 그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지금 보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0이 됐다가, 그지?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얘가 k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k가 어디까지 와야 되나요? 잠깐만요. 얘가 2분의 1까지. 여기가 2분의 1이죠. 이게 펜 선택하기가 시간이 걸리네. 여기가 2분의 1이거든. 여기가 2분의 1일 때까지가 지금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잠깐요. k가 여기까지 오겠네. 잠깐요. k가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미안. 가운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올 때까지 얘가 요 구간에 요 증가하는 요 폭으로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겠어요. 이렇게 증가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여기까지 갈 동안, 여기가 어디야? k가 2분의 1이 될 동안은 계속해서 최대는 요 맨 위에 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똑바로 이렇게 놓여야 돼. 여기가 2분의 1일 때까지. 그 다음에 요 k가 1이 되잖아요. 그럼 드디어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k가 1이 될 때 조금 여기가 되겠다. 그죠? 이때가 0이 되는 거죠. 그림이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1부터 a일 때까지인데,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잠깐 해야 돼. a가 만약에 한 칸이야. 그럼 2야. 그러면 지금 미분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가 어디냐면, 잘 따져보시면 여기는 미분이 가능한 포인트가 돼요. 여기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가 되고, 여기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가 될 건데, 지금 얘를 요 길이가 조금 길어져서 구간의 길이가 1인데 얘가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최대는 0이니까 계속 0이 돼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때는 k가 2일 때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두 개 있구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a가 2일 때.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 h1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 함수 얘기하는 거군요. h1의 최소값은 0과 1 사이, 즉 2분의 1일 때가 되는 거잖아. 그럼 2분의 1일 때는 fx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1에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맞네. h2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는데, 1에서 얘는 사실은 이 함수를 꺾어 올린 거고요. 이 함수에 대한 거 미분 계수를 얘기한 거니까 항상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 이는 틀리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ik가 지금 최대값 k부터 k 플러스 1까지의 요 함수의 최대값을 ik라고 할 때 ik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k값의 합이 7이래요. k값의 합이 7일 때 G6은 또 뭘까요? 요거 6일 때 그러니까 a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지? 그래서 G6일 때 값은 30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2일 때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됐고,
왜냐면 합이 7이 아니니까. 그럼 K 값의 합이 7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제 여기를 잘 보셔요. 요 부분인데 이거 요 부분인데 이거 조금 줄여보자. 자, 얘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요 부분이 이렇게 내려와. 그러니까 범위는 사실 여기지. 요 축 위에서 움직이는 건데 최대가 바로 요 선 따라 내려가다가 딱 여기 걸쳤을 때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 거지. 마지막 포인트가 되고 다시 얘 따라서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얘가 여기 있는 경우가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1일 때가 0이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지울게.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까 얘를 얘기했을 때 얘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 값을 알파라고 하자. 이 값을 알파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알파일 때만큼 이렇게 내려올 거야. 그리고 다시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얘가 여기 오잖아. 여기. 그러면 여기 올 때 벌써 얘는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K를 얘를 봐야 돼. 어디를 봐야 되냐? 여기를 봐야 돼. 여기를. 여기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보면 이렇게 바로 올라와야 돼. 그럼 요게 여기가 A니까 sorry. 여기가 A니까 여기 뭐가 돼? A-1. 아, 여기는 A-1이구나.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0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이제는 모든 값의 합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에 A-1 이렇게 합해서 몇이 돼야 되느냐? 그 합이 7이 돼야 된대. 이 값이 없어지고 알파하고 A 더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8이 돼야 되는 거야. 알파와 A 더해서 8이 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지금 미분 불가능한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 더 추가가 된 거거든.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갔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한정에서 잠깐 보시면 G6이 30이냐라고 물어본 거는 우리가 볼 때 G6이 30이냐고 물어본 거는 A가 6일 때의 값을 잠깐만요. A 값을 결정해서 GX의 값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A 값을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근데 하나 잠깐 생각해야 될 내용이 사실은 있어. 뭐냐면 책의 이 문제의 프리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게 알파라고 그랬었잖아. 그럼 얘가 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함수 gx는 알파일 때 값과 알파 플러스 1일 때 값이 서로 어때야 되냐면 같아야 된다는 거야. gx는 지금 gx 이거야. 그래서 이걸 해봐야 돼, 그치? 자, 그럼 한번 같이 볼게. gx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였잖아. 그러니까 g 알파와 g 알파 플러스 1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g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a라고 하고요. 알파 플러스 1은 당연히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겠지. a하고 알파랑 좀 비슷해서 헷갈릴 것 같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알파는 서로 약분해 버려서 없애버리면 되고 얘를 풀어보자. 그러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a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알파의 제곱 얘는 2가 되나? 잠깐만. 선생님 보니까 1알파 2 마이너스 a 알파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a가 나오고. 그래서 알파의 제곱이 없어져요. 이런 관계도 우리가 하나 알고 있긴 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죠? a 플러스 1 알파를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그냥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a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a는 2 알파 마이너스 a 알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알파는 없어졌겠고 2a는 3알파가 되네요. 2a가 3알파가 된다. 그러면 여기다 2 곱해버리자. 2알파 2a 얘가 2 곱하니까 16. 그러면 2a가 3알파니까요. 얘가 3알파 5알파가 되네요. 5알파가 16. 알파도 정수해야 되는데? 잠깐만. 계산이 여기서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 볼게요. 여기서 보면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죠. 상수항에 1이 빠졌구나. 쏘리. 상수항에 1이 빠졌어요.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요것도 있어야 돼요. 잠깐 지울게. 처음부터 편집을 안 할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셔요. 그러면 2a 마이너스 3알파는 1이 된 거군요. 2a 마이너스 3알파는 1이 된 거야. 그러면 그냥 여기다 3 곱해버릴게. 그러면 2a 플러스 3 곱한다고 그랬었지. 3a 플러스 3알파는 3, 8이 24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더하면 5알파가 25가 되니까 알파는 더하면 5a죠. 미안. 알파 5a. 5a가 25니까 a가 5가 되고요. a가 5가 되면 10 넘어가면 9가 되니까 알파는 3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알파는 3이고 a는 5인 것을 알 수 있게 돼서 문제에서 이제 gx를 우리가 알게 된 거야. g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5가 된 거고요. g6일 때 값은 6, 5, 1, 30. 디귿도 그러면 성립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게 돼서 기억 디귿. 문제 정답은 보기 3번 미안. 3번이 아니라 4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제 문제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선은 16번은 뭐 대칭형으로 정적분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기함수 부분은 지우면 되고, 자, 따라서 2배 0부터 2까지 3x의 제곱 마이너스 1dx에 관한 정적분만 해주시면 되겠지. 2배에 x의 3승 마이너스 x 0부터 2까지. 그럼 8, 2, 6이 되니까 정답은 12 이렇게 되겠다. 그죠? 계속해서 17번 볼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지. 그리고 sn이 다음 같은 식으로 나타나 있다. 수열 an의 n항까지 합이. 근데 첫째 항이 2라고 그랬거든요. 첫째 항 2는 당연히 a1과 s1이 같아야 될 때니까 s1이 3 플러스 2 마이너스 k인데 첫째 항이 2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따라서 k는 3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sn은 그러면 3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3이 되죠. 이 식을 통해서 일반항 AN을 구하는 공식을 아시는 분들은 6n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죠. 물론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문제에서 3일 때 값을 계산하니까 3, 6, 18, 17 이렇게 나오겠지. 1을 빼서. 그래서 17번에는 답이 17이 되는구나. 자, 문제 18번 가볼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T가 위치가 P의 위치와 Q의 위치가 다음과 같대요. 물론 이제 걔네들의 위치에 대한 식들은 다음과 같을 때 둘이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해 처음으로 만났다. 위치가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t의 3승과 6t가 같다 일 때잖아. 그래서 t의 3승 마이너스 6t가 0이 되고 t의 제곱 마이너스 6 이퀄 0 이렇게 돼서 t는 0 또는 루트 6일 때니까 루트 6일 때를 얘기하는 거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네. 그러면 이때의 p의 속도를 구하래요. p의 속도는 얘를 그냥 미분한 거니까 x 프라임 t라고 할게요. 그럼 3t의 제곱이 되고 따라서 루트 6초일 때, 그지? 그럼 여기가 3, 6, 1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8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18번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문제 19번으로 가볼 수 있도록 할게. 19번입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3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AB의 길이는 3.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2다. 그랬습니다. 2. AC의 길이가 2다. 각 BAC는 120도가 되니까 여기에 각이 지금 120도가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이때 내지어번의 중심을 O라고 하자. 이때 직선 OB와 AC의 교점을 D라고 할 때 AD의 길이를 구해라 라가 문제가 됐군요. AD의 길이를 구해라. 근데 원래 이 문제는 그 내심이거든요. 내심은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요각과 요각이 같아. 그러면 BC의 길이만 구하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요, 이 길이 대 이 길이와 같아요. 그래서 길이의 비를 이용해 가지고 AD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BC의 길이 한번 구해 볼 수 있도록 해볼게. 선분 BC의 제곱은 3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120도가 되죠. 그러니까 3분의 2파이가 되겠네. 그래서 BC의 길이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9, 4, 3분의 2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얘 약분되고 요 값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6을 더해준 꼴과 같아졌죠. 19가 되네요. 그럼 이 줄 길이가 뭐가 돼? 루트 19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루트 19대
루트 19 대 3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를 길이로 x로 하면 여기가 2-x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x가 되는 거지. 그래서 루트 19x는 6-3x 넘어가니까 루트 19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구나. 참 x는 이렇게 되네. 그래서 x 계속 계산해 줘야 되죠. a, b 구해야 되니까 계산해야 되겠다. 그러면 x는 루트 19분의 루트 19 플러스 3분의 6이 되고요. 19에 3 요거 제곱 빼면 19 빼기 9니까 10이 되고 6 곱하기 루트 19 마이너스 3이 들어갔겠네. 그죠? 약분만 합시다. 여기 5 되고 여기가 3 되고 결국에 5분의 최종적인 정답은 3 루트 19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A는 3이 되는 거고 B는 9가 되는 거죠.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A, B의 곱을 계산해라 하니까 27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19번도 해결해 드렸고요. 이제 문제 20번을 갈 수 있도록 할게. 자, 20번은 상수 A에 대해서 3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그려졌다고 그러거든. 이 3차 함수는 fx는 잠깐 빨간색 마음에 안 들었어요. fx는 x제곱 바깥으로 빼면 x-3이 되는 함수죠. 그러니까 얘를 그리면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어요. 이거 y는 a가 된다면. 다시요. y는 a 이렇게 된다면 이거 y는 a가 된다면 지우개가 눌려져서 그래요. 얘가 x는 0이고 얘가 x는 3이 되는 거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됐을 것인데 물론 이제 x축은 어디 있는지 모르죠. x축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x축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을 모르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절대값의 그래프가 그러면 이제 최초로 우리 생각해 볼 때 이 그래프가 그지? 여기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만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이제 4분의 15x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만을 갖는 경우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만을 갖는 실수 b의 최소값이 존재한다. 그럼 여기 접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네. 접하는 경우에 접하는 경우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접하는 경우에 얘가 두 점에서 만나요. 잠깐만, 이건 좀 이따 버리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라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거구나. 그 외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또 있나요? 이렇게 지나가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근데 절대값이라고 그랬거든. 절대값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림으로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3차 함수야. 그러면 원래 절대값의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니까 기울기가 이제 4분의 15인 함수가 지나간다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네요. 약간 애매한데? 그럼 이건 한 점에서 만날 거니까 얘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는 얘기잖아. 최소값이. 최소값 어떻게 해주지? 곤란하죠. 여기도 두 점에서 이건 두 점 더 맞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최소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포인트가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 뭐야, 이게. 삭제. 복사가 됐었나봐. 자, 무슨 얘기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다시. 갑자기 4차 함수를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절대값의 함수를 우리가 일반적인 그림을 잠깐 그리고 봤더니, 지금 선생님 얘기한 대로, 이런 형태로 그려지고요. 그러면 최소값이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지나갔다면 그러면 최소값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존재하는 거야 되잖아. 그러면 이 점을 지날 때 이 점보다 두 실근만을 갖도록 하는 b의 값이니까 이거보다 커야 돼. 근데 최소값이 정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실수 b의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a 값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다 지울게. 왠지 조금 까다롭죠. 이런 상황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로워요. 그래서
2차,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고요. 최소값은 얘 접할 때가 되고 절대값의 함수니까 여기가 선생님이 볼 때 x축이면 그래프는 절대값의 함수는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갔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지? 자, 이때 우리는 이 함수가 여기서 얘를 접하는 거야. 즉 4분의 15인 함수가 y는 4분의 15x 플러스 b가 얘 접할 때 이때는 딱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면 이 점을 지나갈 때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언제 이렇게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얘하고 얘가 접해야 되거든. 그러면 f'x가 지금 요 함수야. 요 함수의 미분 계수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 3x의 제곱 마이너스 6x인데 얘가 4분의 15가 나와야 돼, 기울기가. 그러면 정리해보자. 자, 그럼 이제 4를 곱하니까 12x의 제곱, 4, 6이 24x 는 15니까 마이너스 15 이퀄 0 이렇게 넘어갔고요. 3으로 나누니까 4x의 제곱, 3, 8, 24, 3, 5, 15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2x, 여기가 x, 얘도 2x지. 2x, 그 다음에 5, 20,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2분의 5일 때 이렇게 접선을 갖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는 2분의 5가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여기 플러스 2분의 5.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얘를 기울기가 이렇게 가진 게 기울기가 2분의 1하고 여기 또 하나 있잖아. 이렇게 원래 함수가.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5가 된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요 부분이 몇이 되는 거야? 그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2대 1이어야 되니까 2대 1이어야 되니까 이게 구간의 길이가 지금 3이죠. 3이니까 잠깐만요. 2분의 1,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30 가면 되는 거지. 2분의 30. 그럼 여기가 몇이 되냐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 가니까 여기가 몇이 돼? 마이너스 2가 된 거지. 그죠? 그럼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는 그래프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A를 알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1 때 요식에다 대입, 그러면 마이너스 8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플러스 a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a가 몇이 되냐면 2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 최소값 b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0을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누가? 이 함수가. 그지? 대입할게. y가 0일 때 x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야. 4분의 15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b는 2분의 15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얘는 b의 최소값, 얘가 m이 되는 거죠. 얘가 m이 되는 겁니다. 미안. m. 따라서 a 곱하기 m은 20 곱하기 2분의 15가 되니까 150이 정답이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계속해서 21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21번 이제 수열인데 약간 그냥 노가다죠. 약간 우리가 하나씩 따져서 구해줘야 되는 형태의 문제다라는 거다. 점화식이어서 식을 세우고 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거지. 자, 이제 네 번째 항은 3보다 작은 값이고 여섯 번째 항은 3이래요. 이때 네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 곱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항 3을 이용해서 일곱 번째 항을 먼저 구해볼게. 일곱 번째 항은 일곱 번째 항은 지금 여섯 번째 항이 3인데 3보다 커나 같다. 그러니까 요식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그러면 n은 6이 돼야 되니까 로그 8 이렇게 들어가겠네. 로그 8에 9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3 곱하기 a 6 이렇게 들어가겠다. 자, 계속해서 로그 8에 6인데 얘가 그러면 9가 되잖아. 로그 8에 9가 되겠네. 로그 8에 9에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9 곱하기 로그 9의 8이 되는 걸로 보셔도 되겠네. 9의 8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로그 9의 8 그러면 얘가 3보다 크냐 적으냐거든요. 뭐 더 따져볼 필요도 있지만 3보다 큰 건 분명히 맞잖아. 그러면 H7은 3보다 큰 값이 되고 A8은 그대로 n이 7일 때의 값이니까 로그 9에 10이 되는구나. 10.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9 H7 써? 요걸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9
로그 9의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로그 9의 10이었고 요거 3, 9, 27이니까 로그 9의 8의 27승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그러면 상형 로그로요. 로그 8의 27승이에요. 근데 얘가 2의 3승이잖아. 그러면 81, 3의 27 맞죠? 로그 2 이렇게 된 거야. 81 로그 2가 A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자, 이번에는 A4를 구하러 갑시다. A6이 3이잖아요. 그러면 A5가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요식 두 개로 봐서 여기는 A5 곱하기 N이 5니까 로그 7에 N이 5니까 8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다. 그죠? 로그 7에 8. 그러면 요 경우를 먼저 잠깐 해볼게. 이거 두 개로 나눠서 할 걸. 잠깐만.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아. 여기가 좀 지저분하지? 아마 복사가 될 때부터 약간 지저분했나 봐요. 자, A5가 3보다 적다라고 생각하고 문제에서 A6이 3이잖아요. A6은 3. 그때 A5 곱하기 로그 7의 8 이렇게 된 거고. 그럼 A5는 3 곱하기 로그 8의 7이 되네요. 3 곱하기 로그 8의 7 이렇게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 3보다 작으니까 조건의 성립이 하네요. 그러면 그냥 이걸로 가도 되겠다. 물론 이제 선생님은 지금 알고 한 건 아닌데 굳이 밑에 걸 또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5는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보셔도 되고요. 근데 좀 찝찝하지?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볼게. A5가 3보다 크거나 같다인 경우로 해서 밑에 식으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A6은 3이었고 얘는 5가 들어가니까 로그 7에 8에 얘는 3A5 이렇게 된 거야. 그럼 3, 3 약분하면 얘가 될 것이고 따라서 A5는 로그 8이 7이 되네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얘는 지금 8의 7은 1보다도 적거든.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 조건에 맞지 않지. 그래서 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게 A5가 얘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A4를 구해야 되는 거지. 자, 이것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이거 끝났고 A4가 3보다 적다일 때 이걸 먼저 잠깐 볼게요. 그러면 A5가 3 로그 8의 7이잖아. 적다일 때 식은 A4 곱하기 로그 6의 7이 되는 거죠. 6의 7 이렇게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다음 같은 값이 되고 따라서 A4는 뭐가 돼? 로그 6의 7분의 3 곱하기 로그 6의 7분의 로그 8의 7이 되네요. 그 로그 6의 7에 로그 8의 7이니까 뭐 사람 따라 다르긴 한데 얘가 로그 7의 6분의 1이 되고요. 얘는 로그 7의 8분의 1이 되니까 로그 7의 8분의 로그 7의 6 이렇게 되겠다. 그죠? 로그 8의 6이 되네요. 3 곱하기 로그 8의 6. 그럼 얘가 3보다 적은 게 맞잖아. 그지? 그러면 또 아까와 똑같이 그냥 A4가 3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는 따로 할 필요 없이 이걸로 계산해도 되겠구나 라는 거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A4랑 A8을 곱해라 그랬으니까 A4 곱하기 A4는 지금 3 로그 8의 6이 됐고요. 3 곱하기 로그 8의 6이 됐고 맞죠? 자, 그 다음에 A8은 어떻게 됐냐면 A8은 81 로그 2였어요. 81 로그 2 81 왜 이래? 81 로그 2 이렇게 됐어. 자, 여기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2의 3승이니까 요 8이 2의 3승이잖아. 그러니까 3분의 1 앞으로 가면 없어지고 얘가 로그 2의 6이구나. 그죠? 로그 2의 6 곱하기 81 로그 2가 됐어요. 곱하기니까 정신을 잠깐 볼게요. 로그 2에 로그 6이 됐고 여기가 81 로그 2가 돼서 요거 약분되니까 81 로그 6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K값은 8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양자 선택인데 미리 나와버려서 한쪽은 포기하고 바로 문제 풀이 시작했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문제 22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선 L이 있는데요. 기울기는 1인 직선이래요. 기울기는 1인 직선. 곡선 Y는 X하고 마이너스 2X하고 세점 PQR에서 만난다 그랬거든. 그러면 얘는 X의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기함수로, 자,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라 하면, 다시 Y축이라고 하면 기함수로요. 그래서 원점 지나가고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를 지나가는 이런 함수가 되겠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세 점에서 만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기울기가 1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연장해서 좀 그리는 게 낫겠지. 자,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얘와 이렇게 한 번에 그려주면 좋은데 됐고, 얘와 얘 사이를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지? 얘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얘도 여기가 조금 이렇게 되면 좋겠다. 너무 크죠? 조금만 줄일게. 그림이 커서 필기할 데가 없어. 허허, 원점 대칭이죠. Y축만 안 줄어지고 됐습니다. 이렇게 형태의 그림이고 요 사이를 지나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가 요구하는 게 계속 뭔지 잠깐 보면 세점 PQR에서 만난다. 그럼 하나만 우선 지나가게 해볼까? 검은색으로 이렇게 지나갔다, 그죠? 그래서 세점 P, Q, R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PQR의 X좌표는 이 순서대로 크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잘 잡았고요. PM이 존재하는 부분의 넓이, PQ의 중점을 M이라 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PQ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점이 잡히겠지. 여기서부터 여기에 중점이 뭐 선생님 볼 때는 한 이 정도 된다면 이렇게 잡으면 되고 것이고, 얘가 뭐 여기에 중점 여기면 여기가 잡힐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거 보면 직선이면 좋은데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지겠죠. 그럴 때 PQ의 중점이 그려졌을 때 PM이 존재하는 부분, PM이 존재하는 부분은 요 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요 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PM이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입체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고, 입체가 아니라 그냥 평면에서의 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할 때 우리가 구분 구적법을 배웠었잖아. 이건 이과학생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네 지금. 그래서 구분 구적법 형태로 보시면 요때 요 정적분에서의 넓이가 얘와 얘의 넓이가 똑같아요. 요 부분과 이쪽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기울기가 1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접점을 구해 볼게.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인데 기울기가 1이니까 3x의 제곱이 3, x제곱은 1이어서 x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여기가 변곡점이니까 1대 루트 2가 되는 게 맞아서 뭐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1, 마이너스 1,1인 것을 알 수 있으시면 더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포인트를 알아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 직선을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의 그래프로 보고요, 여기가 y는 뭐가 되나요? 기울기가 1이니까 x-2인 직선이 지나가고 있고, 요 만나는 점이 여기가 되잖아. 근데 여기가 1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변곡점이 원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동의 넓이를 계산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절반 넓이 같다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접선과의 넓이를 보면요, 1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그죠?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이 되니까 1 빼기 2의 4승이 된 거죠. 얘 2분의 1 해준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24분의 81이 되고요, 38, 24, 326, 37, 21에서 8분의 27이 나와요. 그래서 따라서 PQ 합은 35라고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2번 풀이해드렸고 이제 미적분 23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 시간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으니까 우선 그냥 보기에는 잘 안 잡히네요.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식은 2n 플러스 1이 있고요. 그 안에서 루트 n 제곱 플러스 n 더하기 n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n 다이고 여기는 n 제곱 플러스 n에서
n제곱을 빠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래서 결국 n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n 플러스 1에 여기가 루트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n분의 여기가 n제곱이 되는군요. 그럼 사실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를 2n으로 보면 여기가 4n이 되니까 4n의 제곱이 되니까 4분의 1의 극한값을 갖는 거 5번이 정답. 24번 볼게. 0부터 파이까지 x sin x dx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 주어진 식은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니까 이렇게 0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x죠. 그러면 플러스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x dx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파이 들어가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가 되고, 그지? 0 들어가면 0 되니까 뭐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뒤에 값은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니까 사인 0 파이, 파이 들어가도 0, 0 들어가도 0.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파이 이렇게 나오겠다. 25번으로 가볼게. 25번은 fx sin a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고 해놓고 역함수 g 프라임 2분의 1일 때 값이 파이분의 6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f 프라임 g 2분의 1일 때 함수값에 대한 미분 개수가 역수가 파이분의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에 g 2분의 1이 k라고 하면 fk가 뭐가 되는 거야? sin ak를 얘기하는 건데 얘가 2분의 1이래요. 따라서 ak는 6분의 파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다음같이 잡혔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했던 k는 6a분의 파이가 되겠구나. k는 6a분의 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f'x 구합시다. f'x sin ax를 미분하니까요 a 코사인 ax가 되고, 자, f'6a 파이가 들어가면 f'k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a 곱하기 코사인 a 곱하기 6a분의 파이, 그러니까 2분의 1a가 되겠구나. 아니, 2분의 루트 3a 코사인 30도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f'6a분의 그러니까 이게 f'k야. 그래서 문제 요 값이 f'k가 뭐가 되나 6분의 파이인 것을 알게 됐는데 얘가 2분의 루트 3a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6분의 파이인데 따라서 a는 루트 3분의 2가 된 거죠. 뭐 약분하면 3이 되고 3루트 3이 되니까 9분의 루트 3파이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한 정답 3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26번 갈게요. 26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선생님은 우선 이 문제를 뭐 꼼꼼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때 원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ln이라 하자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 원의 둘레의 길이 합이니까 2원하고 2원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선생님 어떤 생각이 잠깐 들었냐면 이 문제를 풀면서 2원을 생각했어요. 2원의 반지름을 먼저 구해보자 라고 생각하게 됐거든. 그럼 결국에 비율로는 계속 똑같을 테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2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선을 그으면 여기가 1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3이 될 것이고요. 원래 정삼각형의 중심은 루트 3이니까 얘의 3분의 2 루트 3이 되는 거죠. 여기가 3분의 2 루트 3이 되는 거죠. 3분의 2에 해당하니까 반지름이. 그래서 반지름이 3분의 2 루트 3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요. 첫 번째 반지름을 이제 b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원을 봤어요. 두 번째 원을 봤는데 사실은 두 번째 원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는 첫 번째 원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선생님만 두 번째 원으로 본 거예요. 자, 이 원의 중심을 지금 이것도 중점을 때렸으니까 우리가 볼 땐 얘가 루트 3이 되거든요. 2대1 때 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루트 3이 되고 얘가 2분의 3이 돼. 2분의 3이. 그래서 중심을 잠깐 보니까 우리가 무슨 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아도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으로도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었다. 이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여기가 2분의 3r이 돼야 돼요. 그죠? 3 마이너스 r이.
접점까지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까지의 길이가 2분의 3 마이너스 r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r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r이 돼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r. 그럼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r이 돼. 그러므로 알게 된 거지 뭐. 2분의 3 마이너스 r과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r의 합이 루트 3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야. 두 번째 원으로 본 거예요, 선생님은. 그래서 요거 R1이랑 할게. 얘를 R2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봐야죠. 실제로는 R2가 첫 번째 원입니다. 여기 R2. 자, 헷갈릴까봐. 이 R2는요, 2분의 3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돼서, 요거랑 요거 계산돼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넘었을 것이고, 결국에 4분의 R2는 3 마이너스 루트 3이겠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다. 자, 그러면 B가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R1분의 R2로 될 거 아니야. R1분의 R2. 그래서 3분의 2 루트 3분의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8 루트 3분의 9 마이너스 3 루트 3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맞나요? 그럼 이제 루트 3으로 약분? 잠깐만. 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네. 잠깐만요. 네. 그냥 뭐 루트 3 곱하면 3, 8이 24가 되고, 여기가 9 루트 3 되고, 루트 3 곱하니까 9가 됐네. 또 3으로 약분되죠? 3으로 나누니까 3 루트 3이 됐고, 여기는 3이 됐고요. 뭐 이 정도만 볼게요. 그래서 B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둘레의 길이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 마이너스 r분의 8분의 요거 쓰면 되는 거죠? 그럼 3 바깥으로 빼자.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고, 첫 번째 반지름은 사실 우리가 둔 두 번째 반지름이니까 2파이 r, 그래서 r이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된 거죠.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계산하는 과정도 조금 복잡스럽긴 한데, 결국에 이제 뭐 계산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합니다. 47분의 4 곱하기 12 마이너스 루트 3파이가 정답이 나오더라. 보기 4번이 정답.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문제 계속해서 27번으로 가볼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했고요. f0은 2분의 1이래요. 2분의 1.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는 0과 fx가 0과 1 사이 값이고 다음 같은 식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한 적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ft를 좋은 문자가 없죠. 항상 이거 하다 보면 s라고 해죠. 그러면 f't dt는 ds가 되는 거죠. 자, f't dt는 ds가 됐고, 자, 그러면 0일 때 f0이잖아요. x가 0일 때, t가 0일 때 그러면 f0. f0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부터 x일 때 fx가 되는 것이고, ft는 1-s, 여기는 s가 되고요. f't dt는 ds니까 얘가 된 건데, 얘가 2x라고 그러네. 이걸 계산해 줘야 되는데 부분분수 고치면 2분의 1부터 fx가 됐고, 자, 요게 s분의 1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분의 1로 봐도 되겠죠?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럼 얘 곱해지면 얘가 되고, s 마이너스 1에서 s 빼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같아지는 거지. 아니면 사실은 이제 계산하다 보면 쌤 이제 수업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요 값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자연 로그 얘가 s가 되잖아요. 근데 s가 ft를 얘기하고 ft는 0과 1 사이 값이기 때문에 그냥 양수가 됐고요. 요 값이 문제가 되는데 플러스 얘가 잠깐만요. 자연 로그 1 마이너스 s인데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굳이 절대값을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가 마이너스 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셔요. 왜냐면 얘는 1-s분의 분자에서 미분한 마이너스 1이 붙어야 되니까 얘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2분의 1부터 fx까지 얘가 2x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의 모양은 얘가 된 거잖아. 1-s분의 스몰 s 얘가 돼서
얘의 2분의 1에서부터 fx까지의 값이 됐으니 집어넣으면 작로그 1 마이너스 fx분의 fx가 되고요. 2분의 1이 들어가면 1이 돼서 0이 돼요. 그래서 얘가 2x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fx분의 fx는 무리수 2의 2의 x승이 됐고, 그러면 fx는 2의 2x승 마이너스 fx 곱하기 2의 2x승이 된 거지. 그래서 넘어가면요, 1 플러스 2의 2x승의 fx가 2의 2x승이 되고요. fx는 따라서 1 플러스 무리수 2의 2x승분의 2의 2x승,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근데 뭘 구하라고 그랬죠? f1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러네. f1의 값을. 그럼 f1은 따라서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구나. 그럼 보기 1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제 28번으로 가볼게. 28번 볼게요. 28번.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C인 원이 있다 그랬는데, 뭐 원의 방정식 우리가 잡아주시면 x-2의 제곱, y-2의 제곱에 8 빼주면 9, 마이너스 9, 플러스 9 이렇게 넘어가겠네. 그러면 중심은 2,2인 원이고요. 직선 기울기는 y는 x 플러스 a인 직선이 접할 때 점 C를 원 L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점을 P라고 하고, 뭐 OP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고, 뭐 얘기하니까 거기에 맞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렸고요. 얘가 2,2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이니까 X축하고 Y축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지나가겠어. 그죠? X축, Y축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은 여기 좀 더 길게 할 거야. 자, 이렇게 됐고, 직선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지나가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접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잡을게.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라고 그랬으니까 대칭점은 당연히 직각으로 만나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에 이 점으로부터 대칭점은 수직이고, 여기까지로 볼게, 선생님은. 그래서 이 점이 바로 뭐가 돼? P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점 P. 그러니까 점 P의 좌표를 실제로 구해줄 수 있거든. 근데 이제 OP와 이루는데 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값이 2루트이고 반지름이 3이니까 요 길이도 3이 되는 거지. 요 길이 지금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루트이가 되겠어요. 요 길이가 2루트이. 요 값은 얘기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2,2를 지나고 원점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45도라는 건 다 알 수 있고, 요 값이 알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좌표를 구해서 하면 조금 정신없고요. 한번 볼게. 세타라고 하는 게 뭐가 되나 그랬더니 파이에서 4분의 파이하고 알파를 더해서 뺀 값이에요. 그죠? 그러면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 세타 플러스 15도라고 하는 거는 12분의 파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4분의 3파이 플러스 1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요걸 두 개를 더하면 12분의 몇이 되냐면 9파이, 10파이가 돼요. 그러므로 세타 플러스 15도, 12분의 파이는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돼. 근데 탄젠트 알파는 여기서 알 수 있거든. 탄젠트 알파는 이 루트 2분의 6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3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탄젠트 세타 플러스 15도는 세타 플러스 12분의 파이를 얘기하는 건데, 얘가 탄젠트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지.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6분의 5파이 곱하기 탄젠트 알파분의 탄젠트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지금 다 구해놨으니까 여러분 직접 해주시면 보기 1번의 정답이 나오는구나. 3분의 12 루트 2 플러스 11 루트 3 보기 1번의 정답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29번 문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 그림과 같이 이제 성분 AB의 길이가 2라고 그랬고요. AB를 지름으로 하는데, 그래서 요때 이제 이 길이가 2예요. 2. 그럼 어딜 연결해주고 싶지 않아? 그죠? 요거죠, 요거. 근데 그럼 당연히 여기가 직각이 될 것이고, 요게 문제에서는 잠깐 읽어볼게. 접선이라고 했어요. 접선 L이기 때문에 요 접점하고 요 각이 세타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이게 중심을 지난다고 그랬거든. 그럼 이게 반지름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연결해 보면 얘도 반지름이에요. 직각이니까 요 길이 요 길이 또 어때? 같아지는 거지.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각형 PD 요 삼각형을 얘기합니다. 요 PDE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하자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세타가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지. 근데 실제로 따지면 둘의 넓이가 같으니까 뭐 선생님이 여기서 구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여기가 높이에다 하니까 여기가 2sin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요 길이죠. 요 길이가 뭐가 돼? 성분 B라고 쓸게요. 선생님 여기다. B는 2sin 세타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P 알아야 되는데 성분 P가 2sin 세타 코사인 세타가 돼요. 물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넓이 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S세타는 자 S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뭐 2sin 세타의 제곱 곱하기 높이 2sin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이런 식이 돼서 2sin 3승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 거죠. 그래서 세타의 3승으로 얘한테 극한을 걸겠다고 얘기한 거거든. 답은 나올 게 없죠. 그래서 리미트 세타가 어디로 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의 3승분의 S 세타는 당연히 2가 정답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이번에는 30번으로 갈게요. 30번은 자연수 A와 상수 B에 대하여 A는 자연수래요. 자연수 A와 상수 B에 대하여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마이너스 2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가 다음과 같대요. 이때 얘의 역함수. 그럼 역함수 구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었다.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가를 보니까 f파이가 파이라고 그랬어요. f파이일 때 파이. 그러니까 역함수가 나오는데 f파이일 때 파이라는 얘기는 이 y는 xy 교점이 여기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에는 이제 역함수의 f0부터 f파이까지의 정적분 값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파이부터 파이까지 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y는 x보다 위에 그려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같은 얘기를 할 때 0부터 파이까지 해서 y는 fx와 f0 x는 f0보다 크고 f파이보다 적다 해서 f파이가 파이니까 파이보다 적다가 된 거죠. f0은 모르고요. f0은 뭐 구해야 되는데 f0은 여기서는 지금 구해주기가 그러네요. 뭐 구하려면 구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f0 기울기가 마이너스 1고 f0을 지나는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 역함수 y는 fx 그러니까 0부터 파이까지 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0부터 파이까지 해서 곡선 y는 fx하고 x가 f0부터 f파이까지 해서 y는 gx 및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f0으로 둘러싸이는 부분 의 넓이가 다음과 같다 일 때 이때 a, b, c의 값을 계산해서 답을 구해라 이렇게 나온 거구나. 나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볼게. 나의 경우는 gx라고 그랬어요. gx 치환적분 쓸게요. gx는 y라고 치환을 하고요. 얘 미분하면 g'x가 되잖아. 그리고 dx가 되고요. 얘는 dy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f0은 gx에서 x가 0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f0을 y라고 했으니까 ff0은 0이 되죠. 그러니까 gf0은 뭐가 되냐? 역함수니까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gx 대신에 y를 썼고요. 그 다음에 dx 대신에는 g'x dx를 쓰면 잠깐만요. 아니죠. 선생님 잠깐 착각했네. 지금 dx 대신 써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dx 대신에 g'x분의 1이구나. 미안. g'x분의 1 dy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g'x는 f'y분의 1이니까 얘가 f'y dy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f'y dy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적분으로 주어져 있는 나의 식을 다음과 같이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정리를 했고, 자, 그정 미적하면 되죠? 그래서 y, fy 0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fy dy 하면 되겠다. 그지? fy dy 이렇게. 자, 앞에 거부터 계산해 보면
파이 f 파이니까 아까 f 파이가 파이였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파이에 제곱되고 0 들어가면 0 되니까 얘는 끝난 거고요. 자, 이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fy라고 그랬는데 y로 또 바꾸기 귀찮으니까 0부터 파이까지 x로 그냥 쓸게. x가 얘가 뭐가 되냐면 a분의 2 루트 2 파이 곱하기 사인 3분의 x 플러스 6분의 파이 플러스 b파이에 대하여 정적분한 값이다 라는 거죠. 여기만 좀 잘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 파이 제곱 원래 있던 거고 마이너스 사인을 적분하면 코사인이 되고요. 3분의 1 3 곱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a분의 6 루트 2 파이 코사인 3분의 x 플러스 6분의 파이 더하기 b파이 x가 된 거지. 그 다음에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파이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들어가 볼게. 마이너스 a분의 6 루트 2 파이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코사인 90도가 되거든. 그럼 0이 되잖아요. 그래서 0이 됐고 파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b파이의 제곱이 되네. 그지? 빼기 0 들어가야 돼요. 0 들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6 루트 2 파이 a가 0 들어가니 x가 0 들어가면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그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0 들어가면 0이 되니까 그냥 여기서 끝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이건 0이니까 없는 거고요. 그러면 파이의 제곱 마이너스 b파이의 제곱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몰려 나오는 것이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약분하니까 3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a분의 3 루트 6파이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 정리한 값이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b파이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3 루트 6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럼 나의 경우를 계산해서 우리가 했더니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얘기는 a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네요. a가 3이군요.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얘가 돼야 되거든. 얘가 돼야 되거든. 지금 이걸 다시 갖고 올 수가 없어서 그러면 보시면서 해보세요. a가 3이 돼야 루트 6파이가 되고 1-b가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3분의 2 루트 2가 돼야 돼요. 3분의 2 루트 2. b는 1-3분의 2 루트 2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 구했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네요.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F0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파이보다 적다는 거네. 그러면 지금 그림은 그림이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 파이, 파이를 지나간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거야. 지금 파이, 파이가 F파이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Y는 X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잠깐 또 삐뚤어졌네. Y는 X는 이렇게 지나갔을 거야. 그지? 자, 그다음부터 잠깐 보자. 마이너스 2파이부터 파이까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y는 x보다 위에 그려진다는 거야. 위에 그려진다. 그럼 위에 그려진다니까 위에 그려지게 그리면 되지 뭐. 애매하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f0은 여기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여기가 f0이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f0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은 지금 선생님하고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F형이에요. 그 다음에 역함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건 다 알 수 있죠. 잠깐만요. 다시 한번 그릴게. 이게 대칭돼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영 보기는 싫으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y는 fx하고 y는 gx하고 직선 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이 넓이가 지금 다음과 같다일 때 C를 구해라 라는 얘기구나. 그죠? 자, 그러면 나가 얘기한 얘가 뭐냐면요. F0부터 F파이까지 그랬거든. F0부터 F까지. 그러니까 F파이가 파이니까 요 넓이가 나가 되는 거야. 요 넓이가 나가 된 거야. 그 다음에 F0일 때 함수값을 우리가 계산하시면 되니까 잠깐 F0 잠깐 잡아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F0은
나중에 a, b 뭐 집어넣으면 되니까 f0은 0 들어가면 6분의 파이가 돼서 a분의 2 루트 2 파이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플러스 b 파이가 됐대. 그러면 2분의 1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a분의 루트 2 파이 플러스 b 파이가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f0이 이렇게 되네. 아까 a가 몇이었었더라? 3이었었죠. 계속 계산해 봅시다. 이거 여기서 계산 끝내가지고 갖고 들어가는 게 낫겠는데. a가 3이었으니까 3분의 루트 2파이가 됐고요. b가 아까 뭐였냐면 선생님도 지금 계산하다 b가 1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래요. 1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그럼 b파이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파이가 됐대. 그러면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파이가 남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됐죠? 이게 바로 F0이에요. 그러면 F0 이거 잠깐 복사 좀 해서 어머나 이것만 복사를 할게요. 자, 이제 전체 넓이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넓이는 지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그랬는데 얘는 파이의 제곱에서 나의 넓이를 2개 빼주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f0 곱하기 f0의 제곱을 이렇게 빼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파이의 제곱에 나는 아까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 3분의 2 루트 2 파이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루트 6 파이가 됐죠? 얘가 얘의 2배. 마이너스 2분의 1의 f0의 제곱. 잠깐 아까 f0이 뭐였더라? f0이 얘였거든요. 얘를 제곱하래요. 얘를 제곱. 됐다. 자, 그러면 파이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2 파이의 제곱 플러스 2 루트 6 파이 이렇게 나왔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안에서 이것도 파이의 제곱이 나오는구나. 1 나오고 3분의 2 나오니까 9분의 2가 나오나. 1 나오고 잠깐만요. 1 나오고 9분의 2 나오니까요. 9분의 11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파이의 제곱이 되겠어요. 어우, 정신없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그래서 요거 2개 계산하면 3분의 3 파이의 제곱이 되는 건데 계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네, 예. 어찌해야 되지? 잠깐만. 그러면 파이의 제곱 나오는 거는 이거하고 이건 다 파이의 제곱이 나오고요. 뒤에 2 루트 6 파이만 넘어가면 되겠네. 그럼 얘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네. 그럼 여기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2고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 그냥 집어넣어. 18분의 11 플러스 6분의 6분의가 아니고 3분의 얘랑 얘 곱한 거 플러스 약분돼서 3분의 루트 2 파이의 제곱 플러스 2 루트 6 파이예요. 어쨌거나 18로 통분해야 되겠다. 그지? 18로 통분. 그럼 여긴 18이 되고 11 빼면 되고요. 6 들어가니까 3, 6, 18, 4, 6, 24 루트 2. 그 다음에 얘는 6 루트 2 이렇게 되는구나. 6 루트 2 파이의 제곱. 계산 실수했을지도 몰라. 한번 좀 이따 다시 볼게. 그러면 18분의 11 빼면 7이 되잖아요. 그래서 18분의 7 나왔고요. 여기까지 맞네. 그 다음에 이거 2개 하면 18분의 18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네. 그래서 주어진 식은 지금 비교해 보면요. C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네요. C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됐어요. 자, 이제 선생님하고 아까 A, B도 다 구했거든요. C도 구했고 문제에서는 A 플러스 3B A 플러스 3B 마이너스 2C의 값 계산하라고 그래서 A는 3이었고 B는 1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니까 플러스 2 루트 2가 되네. 3 플러스 3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이 정답이었구나 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이해 드렸습니다.